이번 챕터에서는 새로운 오메가3 제제인 RTG 오메가3가 과연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TG를 만들려면 이폼 오메가3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이폼을 만드는 데 많이 쓰고 있는 두 가지 방법, 즉 현대식 분자직류법과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법, 초임계 크로마토그래피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G 오메가3는 고전적인 피쉬 오일입니다. 생선을 잡은 후 지방만 따로 채취해서 간단한 작업 과정을 거쳐 제품화합니다. 그림을 보면은 SN 2번 위치 탄소수 20개, 이중결합수 5개인 오메가3, 즉 EPA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글라이세롤 백본에 오메가3는 보통 한 군데만 들어 있습니다. 혹은 안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EPA, DHA 함량은 생선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20%에서 많으면 30% 정도 됩니다. 물론 더 낮은 생선도 많지만은 그런 놈은 굳이 쓰지를 않는 거죠. 연어 오일이 한때는 최고급 오메가3 제품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메가3 함량이 높고 먹이사슬의 아랫단계에 위치하고 수명이 길지 않아서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의 축적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이 폼은 에사놀을 가해서 글라이세롤 백본과 페리 엑시드를 분리시켜서 얻습니다. 이 과정을 에서날로시스라고 합니다. 에실 이서 페리 엑시드가 이 반응의 결과물입니다. 다음 보일링 포인트 차이를 이용하는 분자직류를 해서 이 폼의 EPA DHA를 얻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은 순도 50에서 90%의 오메가3 분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오메가3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오마코가 있죠. 이 형태의 오메가3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보충하기 위해 최근에 새로운 제형의 오메가3 제제가 나왔습니다. Re-esterified TG, 줄여서 RTG라고 부릅니다. 효소 반응을 이용해서 이 형태의 오메가3를 다시 글라이세롤 백본에 붙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RTG 오메가3 원료를 생산하는 회사가 한정되어 있고 원료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폼을 점점 대체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오메가3 제제를 한눈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G는 오메가3 함량이 낮아서 여러 알을 먹어야 하고 몸에 안 좋은 포화 지방산 섭취도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폼은 농축도를 85에서 90%까지 올릴 수 있지만은 흡수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위장장애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산패가 잘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 때문에 RTG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폼보다 흡수율이 높고 잘 산패가 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비싸다는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폼과 RTG 폼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제형 사이에는 흡수율 차이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300mg 동일한 양의 EPA DHA를 건강한 발런티어에게 복용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이 폼을, 그리고 다른 한 그룹에게는 RTG 폼을 복용했습니다. 2주 후에 시럼의 EPA DHA 농도가 베이스라인보다 얼마나 상승한지 확인했습니다. RTG가 E보다 1.76배 더 시럼 EPA DHA를 상승시켰습니다. RTG는 E보다 생체 이용률 혹은 흡수율이 1.7배 더 높다고 이 실험 결과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임상 실험에서는 하루 2000mg의 RTG 혹은 EE폼의 오메가3를 6달 동안 복용시켰습니다. 그리고 적혈구 멤브레인의 오메가3 인덱스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RTG는 E보다 오메가3 인덱스를 30% 더 올려줍니다. 앞서 오메가3 인덱스가 어떤 지표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메가3 인덱스가 왜 중요한 걸까요? 역학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상동맥이 막히면은 심장에 피 공급이 안 돼서 가슴에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칼디오마이오사이트가 죽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총칭해서 코로너리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오메가3 인덱스가 4 이하인 사람에게 코로너리 신드롬이 발생할 위험도를 1이라고 했을 때 8 이상인 사람의 위험도는 0.3에 불과합니다. 다른 역학 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부정맥이건 코로너리 신드롬 때문이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을 수가 있는데 오메가3 인덱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위험도가 낮아진다는 역학조사 결과입니다. 이러니 오메가3 인덱스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이 리뷰 논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받을 때 여러 종류의 혈중 지표를 측정합니다. 이 리뷰 논문에서 저자들은 그동안 심장질환으로 인한 돌연사 가능성을 알려주는 여러 지표들을 세심하게 분석했습니다. LDL, HDL, TG, CRP, 호모시스테인 같은 여러 피검사 지표 중에서 오메가3 인덱스가 가장 정밀한 지표라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이러니 오메가3 인덱스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특별히 측정하지 않는 오메가3 인덱스 검사를 따로 하는 것도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전 슬라이더에서 RTG가 이익폼보다 오메가3 인덱스를 30% 올려준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이제는 다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제형 사이에는 흡수율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두 제형 사이의 효능의 차이도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논문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80mg 동일한 양의 오메가3를 6달 동안 복용시킨 후 중성지방 수치가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비교한 임상실험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TG는 중성지방 수치를 18%까지 떨어뜨렸는데 이폼은 10%를 채 못 떨어뜨립니다. 중성지방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RTG는 이폼보다 1.89배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RTG 오메가3의 효능이 뛰어난 이유는 흡수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RTG의 흡수율이 높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TG나 연어에서 얻은 트리글레서라이드를 섭취하면 어떻게 흡수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섭취된 후 먼저 마이셀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인 리파제에 의해서 두 분자의 페리 엑시드와 한 분자의 2모노 아실 글리세라이드로 분해되어서 각각 엔테로사이트로 흡수됩니다. 엔테로사이트 안에서 다시 트리글레서라이드가 된 다음 킬로마이크론에 실려서 전신순환을 돌게 됩니다. 반면 이 폼은 리파제에 의해 오메가3 페리 엑시드와 그리고 에탄올로 분해가 됩니다. 그 다음 페리 엑시드가 소장 상피세포로 흡수가 되는 것이죠. RTG가 EE보다 더 흡수가 잘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RTG는 EE보다 마이셀에 더 잘 들어갑니다. EE폼과 RTG 중에 어느 쪽이 마이셀에 더 잘 들어갈지 생각해 보면은 직관적으로 답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마이셀에 들어간 후 EE폼은 리파제에 의해 프리페리 엑시드와 에산올로 분해되어야 하는데 리파제는 원래 트리글레서라이드에 작용하는 효소입니다. 리파제 입장에서 이폼 오메가3는 그동안 전혀 접해본 적이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폼을 잘 자르지 못합니다. 만약 인류가 이폼 오메가3를 몇백만 년 동안 섭취했다면 아마 리파제도 이폼 오메가3를 잘 자를 수 있게 진화했을 것입니다. 실험관 수준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 폼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트리글레서라이드보다 10배에서 50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이 폼은 페리 엑시드 형태로 엔테로사이트에 흡수된 후 엔테로사이트 안에서 다시 TG 형태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TG가 되려면은
글라이세롤 백본을 어디에선가 구해야 합니다. 고지방식과 함께 이 폼을 먹으면은 흡수가 잘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지방식이 글라이세롤 백본을 넉넉하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TG 오메가3는 2모노아실 글리세롤과 두 개의 페리 엑시드로 분리되어서 엔테로사이트 안으로 들어오므로 굳이 다른 곳에서 글라이세롤 백본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2번 위치에는 이미 이스터 결합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1번과 3번 위치만 이스터 결합을 시키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이죠. 오메가3 보충제는 식후에 바로 복용하는데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RTG의 흡수율이 더 높을 것입니다. 뭔 말인고 하면은 고지방식을 먹는 서구인에게서 RTG의 흡수율이 1.76배 더 높았다고 한다면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흡수율이 1.76배보다 더 높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던 몰레큘러 디스틸레이션과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법, 초임계 크로마토그래피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TG 오메가3를 생산하려면 먼저 이폼 오메가3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산업적으로 이폼 오메가3를 만드는 데 차용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던 몰레큘러 디스틸레이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법, 초임계 크로마토그래피법입니다. 마던 몰레큘러 디스틸레이션에 대해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증류법이 처음 나왔을 때는 온도를 섭씨 500도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매우 폭력적인 방법이었죠. 그러나 지금 현재 흔히 사용되고 있는 몰레큘러 디스틸레이션 방법은 초창기와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은 매우 젠틀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식 분자 증류라는 용어를 쓰려고 합니다. 파무 약사가 새로 만든 용어입니다. 구글에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베큐엄을 살짝 걸어준 상태에서 최대한 짧은 시간 동안만 섭씨 120도까지 온도를 높여줍니다. 분자 증류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분자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리고 이중결합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이베퍼레이션 한다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 쿨링을 시키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일부 원료 회사에서는 현대식 분자 증류 방법을 써서 거의 산패되지 않은 깨끗한 이폼의 오메가3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있는 회사에서는 분자 증류를 할 때 옥시전 프리 조건에서 그리고 나이트로젠 가스를 가하여 산패도를 극단까지 낮춥니다. 그리고 분자 증류를 여러 번 돌리지 않고 단 한 번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50에서 70% 순도를 얻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70% 이상의 고순도를 얻으려면 일드, 즉 수확량을 포기하고 아주 짧은 분획을 얻으면 됩니다. 아니면 무식하게 분자 증류를 여러 번 돌리면 순도 90% 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제가 취급하는 오메가3 제품은 순도가 90%입니다. 순도가 높을수록 좋으니까 제가 취급하는 오메가3 제품은 괜찮은 거죠. 당연히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기술력이 떨어지는 회사에서 순도를 높이기 위해 분자 증류를 여러 번 돌렸다면 산패된 오메가3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식약처 기준에 산패도 항목이 전혀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약사들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순도만 높이고 산패도를 버리는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오메가3 제품이 좋은지 묻는 약사님들이 많습니다. 저는 일단 어떤 원료 회사의 원료를 썼는지 밝히지 않는 제품은 저쪽으로 치워버리라고 말씀드립니다. 현대식 분자 증류의 가장 큰 장점은 수은, 납, 환경호르몬, 농약,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생산 과정이 끊기지 않고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끊기지 않고 전 과정이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 증류법은 생산 단가가 저렴합니다. 슈퍼크리티컬 CO2 익스트랙션으로는
이와 같은 불순물들을 제대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를 한 번 더 거치는 것입니다. 이 폼 오메가3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현대식 분자직류가 더 뛰어난 방법이냐, 아니면은 초임계 CO2 익스트랙션, 초임계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이 더 뛰어난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란 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결과가 이야기하게 하라고. 팜 뉴트리션의 원료를 공급하는 올게닉 테크놀로지와 노르딕에서는 오메가3 원료의 불순물 함유량과 산패도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편에서 생산한 오메가3 원료의 데이터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누구 키가 더 큰지 논란 중인데요. 간단합니다. 둘을 데리고 와서 키를 재보면 되는데 금방 종결될 수 있는 논란인데 지금 몇 년째 끌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오메가3 제품을 고르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도, 불순물 함유량, 산패도 수치, 그리고 가격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기본 정보가 모두 제공된다는 조건 하에서 약사라면 어떤 오메가3 제품이 좋은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능력이 없다면 재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건식회사에서 기본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약사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판매자인 약사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약사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약국 건식이 훗날 창조적으로 파괴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약국 건식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현직 약사로서 건기식 회사에 부탁드립니다. 약사의 알 권리와 제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약사님들도 스스로 알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건기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